2023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김정은, 그리고 드디어 추미애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의 한일관계 회복을 축하하는 축포를 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일관계 개선, 좌파는 절대로 못 막는다. 일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든 말든 한일관계는 개선됩니다. 한미관계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추미애, 잊었던 이름이죠. 제가 김정은은 제2의 추미애, 이재명도 제2의 추미애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이재용 씨 등 우리 재계 인사들이 문재인을 따라 이북에 갔을 때 그 누구죠? 북한의 이성관인가? 옥류관 그 냉면 먹고 있을 때 쫓아와가지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십니까? 그런 괴딴 소리 했습니다. 옥류관 냉면 먹어봤습니다. 평양 가서. 별 맛 없습니다. 별 맛 없었어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지 한 40년 됐는데,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교 앞에 있는 쫄면, 냉면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회생활 좀 하다가 신촌에 가서 그 대학가의 냉면, 또 다른 대학 가서 대학가의 음식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회에서 좋은 걸 많이 먹어본 거죠. 을밀대니, 뭐, 을지면옥이니, 뭐, 많이 가봤으니까. 그런 맛을 경험한 저희 입장에서는 옥류관 냉면이 대학가의 냉면 맛보다 조금 낫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좀 질겼고, 면도 질겼고, 뭐, 꿩고기가 올라가는데 꿩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갯단 소리를 했었죠. 그걸 본땄는지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연화대라고 하는 일본 발음 어떻게 되나 거기 가갖고 돈가스 먹는다니까 돈가스가 목에 걸리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뭐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셨겠지만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합니다. 돈가스가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도쿄 중심가 원조 돈가스 식당에서 윤석열 기시다 2차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가메이도 고노하시다리에서 갓 30살 가량의 조선인 부인이 성기에 죽장이 꽂힌 채 참살당한 사체를 보았다. 그녀는 임산부였다.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얼른 돌아왔다. 이것은 1924년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시민이 목격한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야마다 쇼지 지은 책에서 인용했다는 거죠. 저 비극이 목격된 곳은 렌카떼이가 그 연화대란데 렌카떼이 돈가스 식당에서 불과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곳뿐만 아니라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우리 동포에 대한 일본인의 대학살 만행에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일본국은 이를 철저하게 은폐했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매년 거행되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그전까지 보내던 추도사마저 중단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당한 거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당한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어떻겠습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느낌이 없어 그렇지 얼마나 당했습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죽은 다음에 코로가 그때는 자기가 거둔 전과를 목을 잘라가서 증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귀하고 코를 잘라가서 이렇게 적군을 죽였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조선인 코무덤, 비무덤이 있습니다. 코무덤, 귀무덤이 있어요. 비총이 있습니다. 뭐 적잖은 한국인들이 그러한 코무덤, 귀무덤
방문합니다. 일을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찹찹한 마음도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관동대지진만 당한 게 아니죠. 그것뿐만입니까?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이북한테 처절하게 당했죠.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북 한복판에 가갖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연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족 상잔을 일으킨 자들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 중에 한 명이 추미애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나면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싫으니까 공산주의 비난하는 거고, 추미애는 일본이 싫으니까 일본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제자백과 중에 중국에 순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하늘의 뜻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개척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자죠. 공자처럼 뭐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난관에 복착했으면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가오는 위협이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일본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약해지면 다 우리 잡아먹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누굽니까? 이북이죠. 그럼 이북을 우리는 통일을까지 해야 되니까 누구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둘 다 나쁘더라도 덜 나쁜 자하고 같은 편이 돼야지. 그래서 더 나쁜 자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덜 나쁜 자하고 싸우더라도 그게 현실적이죠. 지금 추미애니 문재인이니 이재명이니 이런 자들은 꼭 성리학자들 같아요. 노론들 같아요. 일본은 45년 패전으로 무너졌고 지금 한반도 체제는 53년 정전 체제입니다. 북한 핵 위협을 우리하고 일본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치고받고 싸워야지. 근데 이렇게 관동대진을 꺼내가지고 왜 갔느냐 그러는데 지금 당한 최대의 위기는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 대해 입도 뻥도 못하는 게 추미애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썼네요. 지난 3.1절 기념사도 주권 상실이 세계 변화에 준비 안 된 조상 탓을 하시다가 하필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올해 도쿄 한복판에서 돈가스 당하시는 한국 대통령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돈가스 목에 걸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썼습니다.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또 하나 썼어요. 오늘 16일날 윤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민진 작가 파치코라는 있는 글을 인용해서 이삭을 따라 오사카로 간 선자는 그곳에서 조선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조선 부잣집 양반 가문의 장남인 형 요셉과 경희 부부가 박스 같은 좁은 판잣집에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바로 옆집의 모습은 더 참담했습니다. 유리창에 유리가 아닌 타로 종이를 바른 허술한 문을 통해 갑자기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가 났습니다. 당황한 선자를 보고 요셉이 이웃은 돼지 3마리와 아이 4명이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벌이의 반 이상을 집세로 집주인에게 바치고 식료품이 너무 비싸서 살아남기 위해 집에서 닭, 돼지를 키워 벌이를 보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소설인가요? 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2차례나 밥을 먹는다니 두 번째는 128년 된 돈가스 원조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드시기 전에 이민진 작가의 파치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라면서 아까 그렇게 인용한 거죠. 돼지고기가 목구에 넘어가시냐 이거죠. 네. 원한을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하고 국민소득 1인당에서 거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도 일본에 대해서 크게 컴플렉스는 없어요. 일본 친구들 만나서 제가 뭐 굳이 일본어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일본말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한국말로 하면 내가 잘하니까 자신 있고 가끔 제가 모르는 얘기를 일본 기자들이 하게 되면 조금 주의해서 듣고 또 그들도 제 이야기 듣고 하니까 별로 저는 뭐 꿀리는 게 없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별 느낌 없는 것 같던데요.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이렇게 컸는데 뭐 100년 전 그걸 자꾸 거론해. 지금 위협은 북한에서 오는데.
하여간 이 좌파들은 뭐 윤 대통령이 의련상에 실수를 했다 뭐 하나만 잡아서 무지무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오늘 윤석열 기시다는 공동 기자회견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김기수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네이션 빌딩,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반일이 필요했습니다. 반일을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일본의 일부가 돼서 소멸됐겠죠. 일본의 일부가 되지 않고 독립국가를 세우려면 반일을 외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를 만들었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국가의 주인은 공화국에서는 국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군주국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군주였죠. 그럼 공화국으로 왜 바뀌었느냐? 그럼 초기에 국민들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국민이죠. 선거권만 있으면 다 국민이죠. 그죠? 좀 청소년들은 뺀다고 하더라도. 처음 공화정이 됐을 때 이 국민은요, 즉 시민은요, 누가 시민이었는가 하면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 국가가 강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국민을 상대로. 뭐를 강제하느냐? 돈 내놔라, 징세, 세금을 강제로 뺏어갑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징병입니다. 너 군대가 나라 위에 싸우다가 죽어. 네 목숨 내놔, 네 돈 내놔를 요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집안을 누가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죠. 그 역할은 대개 남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성인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없거나 하는 여장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그 역할을 하고, 남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국가도 내 목숨을 내놓고 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쉽게 말하면 그 각 집안에 있는 노비나 노예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싸움에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던 거고,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던 겁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 없었던 거죠. 여성들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2차 대전 때까지는 여성하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여성도 갖고 다 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요, 대신에 이제 여성들은 군대는 안 가죠. 또 경제생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확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의무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현대 국가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북입니다. 그럼 해야죠. 이북하고 싸워야죠. 일본이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로 몰아넣지는 않았고, 일본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그분도 축구샵 하면 일본 응원할 리가 없죠. 죽어라고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우리랑 같은 이런 공화정의 이념을 갖고 있고 민주정의 이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의 파트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이제는 일본은 우리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헌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서 미국하고만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동맹을 유지하고 어떠한 나라하고도 동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한다면은 안보 협력인데
NSC 차의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하자라고 대통령이 제의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보적으로 단단해지면 한미일 안보체제가 구축되면서 우리 살 여지가 생깁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일 경제계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경제는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최태원 이런 회장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깨 있고 또 영어도 다 잘하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일본도 알고. 제가 아는 이렇게 CEO들은요 추미애 같지 않습니다. 세상 다 압니다. 그리고 일본의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우리의 윤석열의 자유평화 변형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치시켜 나가겠다. 네. 아주 이런 얘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외교부 장관을 할 때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국에 와서 우리 윤병세 장관하고 위안부 문제를 타결을 지었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국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 그는 앞으로 한일 셔틀 외교 재개하겠다. 또 오랜 동안 중단된 한일 안보 대화, 한일 차관 전략 대화 재개하겠다. 그리고 중국을 넣어서 한중일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 네. 중국이 낄지 안 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교육을 지속하겠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일, 한미일 사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 장기를 뚫을 때 궁을 짜잖아요. 내가 막 공격하기 전에 포를 빼고 뒤로 해서 궁을 딱 짜놓고 공격을 들어가잖아.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려면 일본하고 궁을 짜놓고 미국하고 짜놓고 쳐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실수는 있었는지 모르고 추미애 같은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일 관계를 다졌고 다음 달에 미국 가서 한미 관계를 다지면 이제 북한하고 한바탕 붙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붙어야 되고요. 박살을 내야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나서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이 결국은 윤석열 도와주는 거죠. 이재명, 김정은에 이어 추미애까지. 한일 관계 개선되는 거 좌파는 못 막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감사합니다.